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중적분 네 번째 시간이고요. 가로 화면으로 좀 바꿔봤는데 가로 화면이 좀 보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의견이 또 아닌 것 같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어디까지 했냐면 극좌표계로 표현된 영역에서의 적분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진짜로 한번 계산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1번 볼게요. 자, R제곱은 4코사인 2세타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R제곱은 4코사인 2세타를 한번 그려볼까요? 음, 여러분이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세타가 0일 때부터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죠. 세타가 0일 때,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그리면 돼요. R은 2루트 코사인 2세타하고 R은 마이너스 2루트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두 개를 찍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세타가 0일 때 R값은 2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R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4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줄어들고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범위 내에서는 R값이 안 그려지죠. 네, R값이 정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부터 세타가 파이일 때까지 0에서 출발해서 R이 2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계속 이걸 그리고 있어요. 위쪽 거를. 자, R은 2루트 코사인 2세타에서 세타를 파이를 넣어주시면 2인데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5파일 때 0이 되니까 이렇게 2에서 0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도 안 그려지고요. 4분의 7파이부터 출발해서 2파일 때까지 그쵸 0에서 출발해서 2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자, 근데 이쪽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진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세타가 0일 때 R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세타가 0일 때 R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반대편에 이렇게 거리가 이만큼에서 찍힌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찍히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위에 거에서 찍는 거에 어떻게 한 거죠? 원점 대칭한 점이 찍히는 거겠죠?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쪽 그래프나 아래쪽 그래프나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넓이죠. 이렇게 색칠한 이 주황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미적분학 원에서 한 방법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미적분학 원에서 calculus 1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냐면 인테그랄 r 2분의 r제곱 d세타 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일단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정의가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하려면 오른쪽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른쪽 부분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2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만 생각해 보면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변한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2배를 한 결과가 우리 원하는 정답이 될 것이다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R제곱을 4코사인 2세타라 그랬으니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코사인 2세타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d세타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2 사인 2세타 4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대입하면요. 1 빼기 빼기 1은 2죠.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2에서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죠? 우리가 영역의 넓이의 정의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R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주황색 아까 색칠한 부분 그 영역을 R이라고 표기했을 때 더블 인테그랄 R 1 dA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은 정의인데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실제로 같은 결과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리 영역 R을 직교좌표 계상에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극좌표 계상에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타가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2배를 할 거고요.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좀 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그냥 2배를 한다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넓이, 파란색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R을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타가 아까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건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이걸 관찰해야 되는 거죠.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를 관찰할 때는 고정된 세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타를 고정시키고 세타가 고정시킨다. 세타 값이 고정된다는 건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세타 값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게 세타는 4분의 파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직선들이 세타가 이제 일정한 점들이죠. 네, 그러니까 세타 값을 고정시킨다는 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R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좌표는 R은 루트 2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결국엔 R은 0에서부터 이 루트 코사인 2세타까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끝났죠?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루트 코사인 2세타까지. 적분하는 함수, P적분함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DA를 dx, dy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극자 표기로 표현이 되었으니까 R, dr, d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가 R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R에 대한 변수로 나오게 잘 적분 변수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적분을 해볼까요? 안쪽부터 차근차근 적분을 해보시면, 그죠? 2분의 1 R 제곱 한 다음에 2루트 코사인 2세타에서 0 대입한 걸 빼고 그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근데 사실 식이 똑같은 게 발견이 되시나요? 식이 완전 똑같죠? 2분의 1 R 제곱, 2분의 1 R 제곱. 거기다가 R 대신에 2루트 코사인 2세타를 넣는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뭐 같은 식이 나와요, 완전히. 그죠? 이렇게 되고 2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되니까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 방법을 좀 애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죠. 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근데 연습이니까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제 유제 5-1의 2번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y는 1, 그 다음에 y는 루트 3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면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1이라고 하면 직선이죠. y는 루트 3x는 1을 넣었을 때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니까 1, 루트 3에서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 루트 3입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래서 얘네 셋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조금 제가 좀 말을 잘못 썼나 싶네요. 여기 조금 애매하게 썼네요.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말을 바꿀 거예요. 이제 자료에는 좀 말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y는 1 위에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내부에 있고 y는 루트 3x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더블 인테그랄 이 영역을 우리가 r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그죠? RDA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RDA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직교좌표 계상에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극좌표 계상에서 한번 해보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극좌표 계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역 R을 이제 극좌표 계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영역을 어떻게 극좌표 계상에서 표현하는 게 올바를까요? 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채꼴 안에 있는 이 초록색 부채꼴 안에 있는 영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라색에 있는 그 영역은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세타가 언제이죠? 이제 1, 루트 3. 그러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려면 각도는 이제 3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 초록색 이제 이렇게 색칠한 직선은 세타는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극좌표계 상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빨강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직선은 지금 몇 코마 며칠 지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럼 루트 3이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세타는 이제 6분의 5파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R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변한다.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되는데, 뭐에 대해서? 고정된 세타에 대해서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이때 R 값은 이때 R이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때 R이 제일 큰 거겠죠? 그래서 제일 아래 있을 때 R을 관찰해 보면 제일 작은 R이 뭔지를 관찰을 하고 싶은데, 지금 y는 1이라고 써져 있는 직선이잖아요. 이걸 극좌표계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r 사인 세타는 1이죠. 다시 말하면 r은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 r 값은 코시컨트 세타입니다. 됐죠? 제일 클 때 r 값은 얼마일까요? 그죠? 2죠. 이때 r은 2니까.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부터 2까지 변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끝났어요 거의.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역에서 뭐를 적분하면 돼요? 1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코시컨트 세타부터 2까지, 그리고 적분하는 피적분 함수는 1이고, 그 다음 d는 뭘로 바뀌죠? 그죠? r, dr, d 세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r을 적분하셔야죠. 2분의 1 r 제곱에 2 대입한 것에서 코시컨트 세타 대입한 걸 빼고요. d 세타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2 넣으시면 2가 나오고요. 코시컨트 세타 넣어주시면 2분의 1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코시컨트 제곱 적분 어떻게 하나요? 그죠? 1 플러스 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잖아요.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에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다 6분의 5파이 대입한 것에서 3분의 파이 대입한 걸 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6분의 5파이 빼기 3분의 파이를 하시면 2분의 파이인가요? 네, 그래서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에다 넣어볼까요? 6분의 5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잘 안되네요.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6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셋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루트 3분의 1이죠. 그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돼가지고 맞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하죠. 일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성질로 한번 해볼까요? 기초적인 성질. 그러니까 뭐예요? 뭐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거 다 알고 뭐 삼각형의 넓이도 아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분 공식 안 쓰고 할 수도 있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각도가 6분의 파이고, 이 각도 3분의 파이고 이 각도가 6분의 파이면은 그럼 이게 이제 90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에서 4분의 1 해주면 파이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파이 나오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건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y가 1일 때 x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밑변의 길이. 높이는 1이죠. 거기다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빼면 되죠. 계산 결과가 이제 같은 게 낫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법과 지금 하는 방법이 일치한다는 걸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피적분 함수가 지금 1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게 굉장히 쉽죠. 근데 가끔씩은 뭐 평균값을 묻기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다음 문제에서 유제 5다이 4번 같은 경우에서 뭐 평균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피적분 함수가 1이 아니면 당연히 이런 공식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유제 5-2번 보겠습니다. x축과 y는 루트 1-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하자 되어 있네요. y는 루트 1-x제곱이라고 하면 원이죠. 반원이고요. 위쪽 부분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냐면 y값이 0 이상이니까. 왜 반원인지 아시죠? y는 루트 1-x제곱이라고 하면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1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더블 인테그랄 R에 2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y d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대표적인 극좌표계에서만 계산이 되는 적분이에요. 얘를 만약에 이거 직교좌표 계상에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직교좌표 계상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직교좌표 계상에서 영역 R을 표시해 볼까요?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고 고정된 x에 대해서 y값은 0에서부터 루트 1-x제곱까지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적분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있어요. 그죠? 0부터 루트 1-x제곱까지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y dx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계산이 안 돼요. 왜요? 이쪽 안쪽에 있는 함수가 y에 대한 부정적분이 찾기가 어려운 함수죠. 기본적으로 초등함수로 적분이 안 되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함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직교좌표계 상에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은 극좌표계로 표현하면요, 이 피적분 함수가 상당히 깔끔해집니다.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대표적인 피적분 함수가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이지한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영역이 극좌표계에서 표현했을 때 쉬운 경우뿐만 아니라 피적분 함수도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역 R을 극좌표계에서 표현을 해봅시다. 극좌표계에서. 자, R이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그죠? 0부터 파이까지 변하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변하고요. 그에 맞춰서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고정된 세타에 대해서 R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R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분식을 써볼까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자, 이쪽 지금 극좌표계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도 다 극좌표계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즉 우리가 관계식 알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x랑 y를 다 r과 세타에 대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그래서 2의 r제곱 나오고 dy dx는 어떻게 바뀌죠? 아까 얘기했죠? r dr d 세타 이렇게 바뀐다 그랬습니다. dx dy나 dy dx나 똑같아요. r dr d 세타로 바뀌어요. 둘 다 da니까. 그죠? 이게 다 d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피적분 함수가 적분이 이제 되는 함수로 바뀌었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x제곱 같은 건 적분이 안 되지만 x 2x제곱은 적분이 되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해볼게요. 자, 이 함수 어떻게 적분이 되죠? 2분의 1에 2의 r제곱으로 적분이 되죠. 자,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신 다음에 d세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에서부터 파이까지 2분의 1에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d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 파이만 곱하시면 끝이겠네요. 2분의 파이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대표적인 적분 테크닉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뒤에 연습 문제로도 또 연습 문제 비슷한 거 하나 풀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y 평면 위의 영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 그러니까 원이죠. 원인데 이제 원 내부를 얘기하고요. 이거 위에 있으면서 포물면 z는 9-x제곱-y제곱 아래에 있는 영역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z는 9-x제곱-y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z는 0으로 잘랐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z가 커지면 원의 반지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z가 9일 때 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아래로 가면 더 원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z는 9-x제곱-y제곱이라는 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보인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z는 9-x제곱을 회전 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회전 이동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한 바퀴 돌렸다. 이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했는지가 좀 가물가물한데요.
한참 전에 해가지고 이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z는 9-x 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회전을 하면 z는 9-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z는 9-x 제곱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려볼까요? x, y, z가 있었을 때 xz 평면에서 z는 9-x 제곱을 그리면 포물선이 돼서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데요. 이 포물선을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포물선을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시면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쪽에 있는 점을 x, y, z라고 잡게 되면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점을 제가 x, y, z라고 잡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z좌표는 9 빼기 원점 이 z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게 z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 이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점들을 그리는 거냐면 z좌표가 9 빼기 z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그린다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정된 z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점이 찍혔으면 그러면은 똑같은 거리를 갖는 점들도 당연히 다 찍힌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식은 z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평면이 원이니까 z는 9-x제곱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된다 회전축으로 해서 그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z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원이기 때문에 z는 9-x제곱을 그린 다음에 회전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좀 잘 쓰는 테크닉이니까 이거를 회전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z는 9-x제곱을 생각하고 걔를 회전시킨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딴 얘기였고요. 여튼 그림만 잘 그리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 즉 이 원판 위에 있으면서 아까 그 포물면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포물면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교좌표계 상에서 영역 R을 표기하는 것보다 극좌표계에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극좌표계 상에서 영역을 표시를 하시면요. 세타는 마이너스 0부터 2파이까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R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원을 지금 제가 극좌표계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영역에 부피냐면 이 그래프 아래에 영역의 부피죠. 이 그래프 아래. 지금 그래프가 z는 9-x제곱 -y제곱인데 이 그래프 아래 영역의 부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냐면 더블 인테그랄 아래에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이제 9-x제곱 -y제곱의 dA 이렇게 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극좌표 계상에서 표현을 할 겁니다.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했을 때 R 영역하고 극좌표계에서 표현했을 때 영역이 생김새가 다르니까 제가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했을 때 영역을 R'이라고 쓰면 원래는 R'에서 적분을 해줘야 됐던 게 R에서 적분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괜찮죠? R에서 적분하는 걸로 바뀌고 이 피적분함수랑 적분하는 변수도 전부 극좌표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r제곱으로 변하고요. da는 r, dr, d세타로 이렇게 변해서 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은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그랬죠?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r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하죠. 그래서 9-r제곱의 r에 dr, d세타 얘를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r에 대한 식분이잖아요. r에 대한 식분이니까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이중적분의 성질에서 fxgy 같은 것을 적분을 할 때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각각 할 수 있다. a부터 b까지 fx dx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y dy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것도 좀 빠르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함수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9-r제곱 r하고 1하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얘 따로 적분을 해가지고 곱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r 곱하기 9-r제곱의 dr 이렇게 좀 빠르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적분을 끝까지 해보면 자 2분의 9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r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요. 4분의 18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7이 되니까 2분의 17파이 이렇게 바로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제 5-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냥 계산이에요. 자, 0부터 1까지 0부터 루트 1-x제곱까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y dx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극좌표 계산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런 피적분함수 또 뭔가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좋죠. r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도 보시면 0부터 루트 1-x제곱까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바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대입했을 때 너무 복잡하겠죠. 3분의 1 y 세제곱 이렇게 된 거에 루트 1-x제곱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극좌표계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극좌표계로 표현할 때 마구잡이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 여기다가 r 코사인 세타니까 넣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죠? 영역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이거를 다시 어떤 영역인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 x는 0에서부터 1까지에 걸려있고 y는 0에서부터 루트 1-x제곱까지 걸려있죠. 다시 쓰면 x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y는 0에서부터 루트 1-x제곱까지 변한다 이렇게 써주시고 얘를 그림상으로 표현을 하시면 자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하는데 y는 0에서부터 루트 1-x제곱까지 변한대요. 이게 뭐죠? y는 루트 1-x제곱이 그죠? 원이죠? 원이에요.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1인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겠고 얘를 적분을 하는 거죠. 얘를 이 부분을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y가 0에서부터 루트 1-x제곱까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을 적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극좌표계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세타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 r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변하죠. 적분 구간이 그냥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변하고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dy dx는 r dr d세타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얘를 계산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r 따로 세타 따로 해도 돼요. 지금 1 곱해져 있는 걸로 체크를 한다면 1을 적분한 1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 2분의 파이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r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1을 곱해주시면 정답 8분의 파이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5-3번에 1번 했고요. 자, 유제5-3번에 2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1-x제곱부터 0까지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2 dy dx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려면 힘들고 극좌표 계산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식을 영역을 직교좌표 계산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변할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부터 0까지 변한다. 지금 이 상황이죠.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변하고요. y 값은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게 0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니까 반지름 길이 1인 1. 또 이런 그림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극좌표 계산해서 표현을 하면 세타는 그쵸.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변하고 r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한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죠. 자, 세타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r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한다.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안쪽에 있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고요. 그럼 루트 r제곱인데 r값이 항상 양수죠. 자, 양수가 되게 잡았죠. 따라서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의 2 쓰시고 dy dx는 r dr d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얘를 적분하면 끝이 납니다. 자, 세타 따로 파이 따로 세타 따로 r 따로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2분의 3파이에서 파이 빼면 2분의 파이죠. 여기다 뭘 곱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r분의 2r dr 얘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얘는
안쪽에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고칠 수 있죠? 2 빼기 1 플러스 r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적분을 끝까지 해주면 2분의 파이 하시고 2 적분하면 2r 그 다음 1 플러스 r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파이 하시고 2 빼기 2 ln 2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좀만 더 예쁘게 하면 파이 곱하기 1 빼기 ln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해결했고요. 자, 3번 볼까요? 더블 인테그랄 r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ln x제곱 플러스 y제곱 dA 이렇게 되어 있고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에서부터 2제곱까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영역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경계를 그리는 거죠. 먼저 영역을 그릴 때는 항상 경계부터. 그래서 경계를 그리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려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제곱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1이고 2인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원의 외부에 1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외부에 있으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내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색칠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교좌표기에서 적분하기도 쉬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영역 자체도 상당히 극좌표기로 표현하는 게 깔끔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극좌표기에서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은요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 r은 다시 세타부터 할게요.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자유자재로 변하고요. r은 그죠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거죠. 고정된 세타에 대해서 r은 항상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역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0에서부터 2파이까지 r은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r이 양수니까 r 이렇게 써지고 l은 r제곱, 2l은 r 이렇게 써지겠죠. da는 r, dr, d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0부터 2파이까지 1부터 2까지 2ln r, dr, d세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r 따로 세타 따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세타 따로 하시면 2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얘를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lnr 적분하면 r, ln r 빼기 r이죠. 그죠? 너무 많이 해서 외우고 있는데요. 2는 꺼내고요. 그죠? 그래서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4파이 하시고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2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2죠. 1을 넣어주면은 0이고요.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니까 빼지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파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인피니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1의 dx, 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 영역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x는 0에서부터 인피니까지 변하고 y는 0에서부터 인피니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죠. 무한대까지. 인피니트, 무한대란 뜻입니다.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데 인피니티라고 해야죠. 죄송해요. 자, 여튼 x는 정확하게 말하면 y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y랑 연결돼 있죠? 얘는 x랑 연결돼 있고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를 우리가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x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한다는 건 이쪽에 있고 y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한다는 건 이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이쪽 영역이 되겠죠. 1사분면이고 경계까지 포함하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역에서 이중적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적분이죠. 임프로퍼합니다. 따라서 배운 건 아닌데요. 그냥 된다 치고 뭐 이런 영역에서도 그냥 대충 우리 그러니까 이 극좌표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냥 치고 해볼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모든 걸 증명하고 쓰는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활용을 먼저 그러니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해본 다음에 나중에 증명하는 것도 괜찮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안 했으니까 안 풀어야지 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해볼 건데 지금 그러면 이걸 극좌표계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 영역을. 그러면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 R은 그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좌표계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타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x, dy는 r, dr, d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막 안 바꾸고 적분할 수는 없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막 크탄젠트로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극좌표기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할 거예요. 어쨌든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R 따로 세타 따로 하면 된다 그랬죠? 세타 따로 하시면 2분의 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적분하시면 되는데 얘는 적분하기 쉬운 함수예요. 왜냐면 치환 적분이 가능하죠. 1 플러스 R제곱을 T라고 했을 때 2분의 1 R DR이 2R DR이 DT니까 그러니까 여튼 적분을 하시면 1 플러스 R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나요? 2를 곱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1 플러스 R의 제곱의 제곱분의 1, 2분 이렇게 됐다가 속미분하면 2R 이렇게 되니까 나오죠. 그래서 여튼 이 함수가 이제 피적분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의 부정적분을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여기서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시면 됩니다. 무한대 대입하면은 이제 0이죠. 0이니까 실제로 수렴하고요. 0을 대입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이니까 빼면 2분의 1이죠.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상적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우리 뭐 증명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유제 5-4번 볼게요. 영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이하 이 영역에서 정의된 공면 이 영역에서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면이 이런 식으로 z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봤지만 z는 루트 a 마이너스 x 제곱을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a라고 하면 이렇게 원이잖아요. 이게 원을 xz 평면에서 원이었던 거를 얘를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가시죠.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좋아요. z는 항상 0 이상이죠. 지금 식에서 보면.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인데 이 x, y 평면과 어디서 만나냐면 그러니까 z는 0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 좀 오타를 낸 것 같네요. 네. 죄송해요. z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쓸게요. 제가 안 적은 것 같아요. 네, 여튼 z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공면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는 이 영역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 영역에서 정의된 공면 z는 루트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높이의 평균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죠? 저 언제 했었냐면 뭐 예제 4번 같은 데서 했었죠. 결국엔 높이라고 하면 z잖아요. 그 z의 평균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더블 인테그랄 이 영역 R에서 이 영역을 R이라 했을 때 R에서 z dA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뭐로 나눠주면 되죠? area of R분의 1로 나눠주면 됐죠. 이게 결국엔 높이의 평균값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역 R을 극좌표계에서 표현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좌표계에서 해보자 라는 거죠. 뭐 직교좌표계에서 안 될 건 없지만 극좌표계에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R은요 극좌표계에서 표현을 하시면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R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area of R분의 1은 area of R은 쉽죠. R은 원의 넓이니까 파이 A 제곱이죠. 파이 A 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R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R은 0에서부터 1까지 Z는 뭐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맞죠?
R은 0에서부터 A까지죠. 죄송합니다. R은 0에서부터 A까지. 좋아요. 그리고 RDR D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R 꼭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제 끝인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타 따로 R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타 따로 하시면 2파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함수만 적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R 루트 A제곱 빼기 R제곱의 dr 얘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자,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T라 치환할 수 있겠죠.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T라 치환하면 마이너스 2R dr이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RDR은 마이너스 2분의 1 dt로 바뀌죠. 그래서 A제곱분의 2, 그 다음에 R이 0일 때 T값은 A제곱, R이 A일 때 T값은 0 이렇게 되고요. RDR은 마이너스 2분의 1 dt로 된다 그랬고, 여기 루트 T 써주시면 끝이겠죠. 자,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 바꾸는데 써먹겠습니다. 0부터 A제곱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루트 t를 적분하시면 t의 2분의 3승 나오고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3분의 1에 t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고요. 그럼 a제곱을 넣어주시면 a의 3승이죠. a는 지금 양수로 잡을게요. a는 네, 양수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a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3분의 2 a 이렇게 높이의 평균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길이가 a배가 되면, 그러니까 길이랑 지금 높이랑 원의 지금 반지름이 a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높이도 2배가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구면이죠. 이게 구면이잖아요. 구면의 높이의 평균값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면의 높이, 이렇게 반구면의 높이는 3분의 2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전체 반지름 길이의 3분의 2만큼이 높이의 평균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계산 실수는 안 했겠죠. 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극좌표계에서 하는 거 다 끝냈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극좌표계로 바꿨을 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직교좌표계에서도 안 되고 극좌표계에서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어떤 다른 좌표계가 있어서 그 경우에 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적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좌표로의 치환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증명은 안 할 거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고 활용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14.8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ubstitutions in multiple integrals. 이중적분, 삼중적분 얘기가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중적분 얘기만 일단 할 거예요. 삼중적분은 삼중적분 단원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that,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극좌표계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 극좌표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라는 영역이 있었다고 쳐볼까요? 이게 x축, y축에서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그려지죠. 근데 우리가 얘를 극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r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타 r 평면에서는 모양이 아예 바뀝니다. 그죠?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하고 r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적분하는 건 상당히 쉬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중적분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를,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뭐죠? 적분하는 영역이 간단해졌다, 이게 핵심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피적분함수도 간단해지면 좋은 거고, 피적분함수가 적분하는 영역을 포기하고 피적분함수가 더 간단해지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 케바케겠지만, 여튼 이렇게 적분하는 그러니까 이 적분하는 변수랄까요? 이 변수들을 x, y에서 r 세타로 바꿔줌으로써 이중적분이 쉬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래는 x좌표, y좌표에서 표현된 영역이 있는데 xy 플레인에서 표현된 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변수 변환을 해서 변수를 잘 바꿔줘서 uv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 거죠. 그 uv라는 변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또 이제 영역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괜찮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원래는 더블 인테그랄 R에 fxy da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da가 지금 dx dy죠.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uv로 바꿔서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uv로 바꿔서 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랑 y를 u와 v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이 x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guv, y는 huv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이렇게 뭐 관계식이 있겠죠. 여기서도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렇게 썼을 때 r과 세타 사이에 x, y랑 r, 세타 사이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세타를 0부터 4파이까지로 하면은 안 되겠죠. 0부터 4파이까지로 하면은 뭔가 지금 적분을 두 번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분하는 영역을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게,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도록 우리가 맞춰주려고 이렇게 범위를 정한 거예요. 물론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점 같은 데서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비해서 뭐 이런 원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R이 0인 친구들,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R이 0인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원점에 대응되는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점하고 이 점은 얘하고 얘 사이엔 1대1 대응 관계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 점들은 전체에 비해서 너무 적죠. 전체는 면인데 이런 점들은, 이런 좀 이상한 점들은 선분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넓이를 계산할 때 뭐 이런 선분들은 넓이가 0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몇 가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1대1 대응 관계가 일단 있어야 돼요. 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자, 지금 R에 대한 표기는 이제 G에 대한 표기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X는 어떻게 바뀔까요? GUV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Y는 HUV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dx, dy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극좌표기에서는 r, dr, d세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뭘로 바뀔 것이냐? 그 핵심 이 친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JUV라고 하는 야코비안이라고 부르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굳이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일단 한번 쓰고 생각을 할게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얘는 지금 x는 GUV, y는 HUV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x는 GUV, y는 HUV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JU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먼저 x를 u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v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에 적습니다. x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 x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거. 됐죠? 그 다음에 y를 u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v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dy, du, dy, dv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거의 행렬식으로 juv를 정의할 거고, 그거를 우리가 x랑 y를 u와 v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하고요. 행렬식이 뭐냐면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예요. 그래서 dx, du, dy, dv 빼기 dx, dv, dy, du입니다. 그래서 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r, dr, d세타처럼 뭔가 이제 dr, d세타, du, dv 앞에 뭐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뜬금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걸 우리가 사실은 다변수 벡터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뭐 다변수 벡터 함수 혹은 벡터 필드라고 하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 multivariable 펑션의 도함수 데리베티브가 뭐였었죠? 기억나세요?
그레디언트 f였죠.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게 다변수 벡터 함수에서의 도함수 역할을 하는 친구다 그랬습니다. 얘가 존재한다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여튼 다변수 벡터 함수에서의 도함수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레디언트 f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멀티베리어블 펑션은 Rn에서 R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Rn에서 Rm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데리베티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야코비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R2에서 R2로 가는 거거든요. UV 그게 R2에 있다 치면 X랑 Y도 R2에 있는 거니까 결국엔 이 코리스폰던스 자체가 이 대응 관계 자체가 지금 R2에서 R2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베리어블 벡터 펑션이라 부를 수 있는데 멀티베리어블 벡터 펑션의 데리베티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야코비안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야코비안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부르고요. 야코비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가 식으로만 쓰고 계산을 안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그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써볼까요? 자, theorem 3 substitution for double integrals. 교재 있는 theorem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let fxy be a continuous function on a region R. Let G be the preimage of R under the transformation X는 GUV, Y는 HV.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fxy가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영역 R에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함수에 의한 역상, 프리미지가 뭐죠? 그러니까 R로 보내도록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R에 대응하는 UV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리미지를 잘 정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깊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y의 subset, 그러니까 부분집합 z에 대해서 f 인버스 z라고 하는 게 이제 z의 프리미지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뭐냐면 x들의 모임인데 fx가 z 안에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z로 가는 그런 x들의 모임이에요. z로 가는 x들, 뭐 z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z로 가는 x들의 모임을 프리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z에 대응되는 x에 있는 친구들. 여기선 뭐죠? 그죠? 여기에 점이 찍히도록 하는 uv 친구들, 그 친구를 이제 g라고 하자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원투원 관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To be one-to-one on the interior of G. interior of G라고 하긴 했는데 꼭 인테리어일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뭐 선분 같이 이제 길이만 있어가지고 뭐 넓이가 0인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생각하면 제로 메셔를 갖는 집합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건 좀 그러니까. 자, 하여튼 좋아요. 그냥 세팅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세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가정을 좀만 더 하겠습니다. G랑 H가 그냥 진짜 지 맘대로만 안 되고 이제 미분 가능해야겠죠. 뭐 야코비안 이런 걸 얘기하려면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랑 H가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continuous first partial derivative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1급 함수여야 돼요. 1급 함수란 조건을 좀 붙이겠습니다. within the interior of G.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식을 쓸 수 있어요. then 더블 인테그랄 R의 fxy dx dy는 더블 인테그랄 R의 fguv huv 그리고 절대값 제가 아까 안 적은 것 같은데 여기 사실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항상
0 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 붙여서 이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하시고 dxy duv. 근데 이게 자코비안이죠. 자코비안. 그리고 du dv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g로 쓸게요. 이게 이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극좌표계에서의 극좌표계로의 치환, 그게 실제로 이 공식하고 맞아 떨어지는지를 한번 관찰해보자. 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자코비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dx, dxy, duv 얘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행렬식. 그래서 dx, du 지금은 r과 세타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r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dx, dr, dx, d세타, dy, dr, dy, d세타의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x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y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세타.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생렬식 계산해보면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하시면 r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값 r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적분을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중적분 제가 할 때 항상 r을 0 이상 1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0 이상으로 맞췄죠. 그래서 이게 그냥 r이 됐던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r을 막 음수가 되게 그렇게 이중적분을 잡으시면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배웠던 공식하고 지금 이 공식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공식이고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로 표현이 극좌표계도 안 되고 직교좌표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새로운 변수 변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적분하기 쉬운 형태로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변수 변환을 여러분이 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극좌표계도 굉장히 뜬금없는데 사실 배우지 않으면 모를 텐데 극좌표계 같은 거를 내가 새로 생각해야 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힌트를 많이 주고요. 힌트를 안 주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보이게 어떻게 치환해야 편해질지가 보통 피적분 함수를 보면 좀 편하게 보이게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제 6번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치환적분법이라거든요. 치환적분법, substitution, 이게 한국말로 하면 치환이죠. 치환적분법, 이거 치환적분법 맞아요. 우리 1변수 함수에서의 치환적분법은 어떻게 써졌죠? 인테그랄 fx dx는 인테그랄 fg t, g 프라임 t dt 이렇게 써졌죠. 그러니까 x를 gt로 바꿀 때 dx가 g 프라임 t dt로 바뀐다라는 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dx dy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지금 1변수 함수 것도 확장을 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튼 이것도 치환적분법, 다 이중적분에서의 치환적분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